북쪽에서 내려온 물과 남쪽에서 올라온 물이 만나 한강이 시작되는 두물머리. 많은 사람이 연꽃이 피는 여름에 세미원을 방문하거나 해뜰 무렵 물안개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에 꽁꽁언 강을 바라보며 두물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매서운 강바람 앞에 선 이유는 노자의 도덕경에 담긴 한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얼음강을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이 강물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다산 정약용. 그가 태어나서 평생 마음에 품었고 끝내 돌아와 뼈를 묻은 고향이 바로 두물머리강 건너편입니다. 다산의 고향은 남양주의 마제마을입니다. 그는 이곳을 소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내 집은 열수 위에 있고 문 앞은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 아침 저녁 물안개는 창가로 스미고 돛담배 그림자는 뜰을 스치네 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앞 강가에는 배를 띄우던 곳이 있었는데요. 마제나루, 소내나루라 불리던 나루터는 지금의 다산 생태공원 강변 일대입니다. 다산의 나이 22이던 1783년 봄, 마제마을에는 젊은 지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형 정약현, 둘째형 정약전, 정약용의 사돈 이벽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띄워 강을 따라 유람을 즐겼습니다. 배 위에서 시를 읽고 술잔을 나누고 강물 위로 비친 산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유람은 단순한 뱃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젊은 지성들이 서로의 사상과 세계관을 나누는 기회였습니다. 다산은 이벽 등으로부터 천주교와 서구 학문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 만남은 훗날 다산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시절 소내나루가 다산이 강을 건너 세상을 향하던 길이었다면 나루토의 시대가 저문 뒤 능내역은 마을 사람들이 한양으로 오가던 길이 됐습니다. 능내역 대기실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은 소내나루에서 시작된 이 마을의 역사가 강물처럼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제나루터가 사라지고 능내역이 생겼다가 이제는 기차마저 멈췄습니다. 길의 모양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강물은 그대로 흐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아옵니다. 지금은 폐역이 된 능내역은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철길을 걸으며 기념 촬영을 하죠. 하지만 이곳이 따뜻한 추억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능내역 철길 건너 마을길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천주교 마제성지가 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성당과 잘 꾸며진 정원에 여러 벽화와 동상이 있는데요. 바로 다산 가문의 신앙과 비극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1800년 정조임금이 승하하고 이듬해인 1801년 신유박해가 터지면서 다산 가문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산의 셋째 형 정약종은 끝까지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 직전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죽는 것보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는 것이 낫다며 하늘을 향해 누워 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다산과 둘째 형 정약전은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마제성지는 다산에게 가장 아픈 상처이자 그리운 형제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57의 나이가 되어 다시 고향 소내로 돌아온 다산은 여유당의 문을 엽니다. 여유당이라는 이름은 그가 유배 가기 전에 이미 지어둔 당호입니다. 그는 여유당기에서 나는 나의 병을 한다. 용기는 있지만 꾀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살필 줄을 모른다. 그리하여 이를 당하면 의심할 줄 모르고 앞장서기만 하니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라고 자신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다스리기 위해 노자의 도덕경 구절에서 두 글자를 빌려와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여유, 망설임과 경계. 겨울에 얼음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한때는 임금의 신임을 받았고 한때는 죄인이 되어 땅끝으로 쫓겨났던 사람. 그는 돌아온 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완성하기 위한 인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이 깊어질 때면 다사는 더 높은 곳, 웅길산 수종사로 향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 자주 찾았던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종사는 고향 마제의 풍경을 가장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산의 형세가 기이하고 물의 빛깔이 맑으니 가히 천하의 명승이로다.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줄기가 합쳐져 비로소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강물은 이제 그에게 건너야 할 장애물도 정복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비춰내는 거울이자 순응해야 할 자연이었습니다. 수백 권의 저수를 통해 조선의 법과 제도를 바로잡으려 했던 집념의 끝에 닿은 것은 결국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평화였습니다. 다사는 죽기 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한 글을 남깁니다. 자찬 묘지명. 자신의 생애를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적었는데요. 요즘의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 이곳 마제에서 눈을 감는다. 한때는 정조 임금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영광을 누렸으나 또 한때는 죄인의 몸이 되어 머나먼 땅끝 강진까지 쫓겨가 18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진 풍파를 원망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쓰지 않았기에 나는 대신 수백 권의 글 속에 내가 배운 것과 깨달은 것을 남길 수 있었다. 후대에 나를 알아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글들을 통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치열했던 그 마음은 저 손의 푸른 물결에 씻어보내고 나는 비로소 평화로운 마제의 노인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 글을 남긴 얼마 뒤 그는 아내와의 결혼 60주년 기념일인 회원식 날 아침 75의 나이로 고요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 뒤편 언덕,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소는 지금도 여전히 두물머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떠나고 싶던 길, 죽어서는 영원히 머물고 싶었던 강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두물머리는 한 청년의 꿈이 지나간 길이었고 한 인간의 상처가 씻겨 내려간 자리였으며 끝내 한 노인이 돌아와 자신을 정리한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마제나루가 있던 강변, 능례역이 서 있는 철길. 길은 달라졌지만 그 길이 향하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그 강물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마음. 이번 주말엔 다산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향, 남양주 마제마을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차가 멈춰선 능례역 철길 너머로 200년 전 한 노인이 바라봤던 소내의 잔잔한 물결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집념을 내려놓고 비로소 평화를 찾았던 다산처럼 여러분도 이 강가에서 잠시 마음을 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물머리 물 한 개 창가에 스미고 얼어붙은 강물 위로 차디찬 바람 부네. 누군가의 삶에는 처음이자 끝이었을 청춘의 푸른 꿈이 물결 따라 흘러가네.
새로운 세상 향해 큰 뜻을 나누었지. 고향 땅 그리며 견뎌온 마음으로 수백 권의 글 속에 온 진심을 담았네. 겨울의 얼음 강 건너듯이 신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살피듯 주애하네. 거친 파도 지나온 고요한 이 마음 강물에 씻어내어 하늘을 우러르네. 나루터 시대 가고 기차마저 멈춰선 능내역 철길 위엔 빛바랜 사진들뿐. 마제마을 예배당엔 아픈 상처 묻어나고 마음의 상처 위에 고요가 피어나네. 여유당 문을 열고 자신을 보살피며 순리에 따라가는 평화를 찾았네. 수종사 높이 올라 두물줄기 바라보며 잡고 있던 욕심을 저 강물에 씻어내네. 겨울의 얼음 강 건너듯이 신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살피듯 주애하네. 거친 파도 지나온 고요한 이 마음 강물에 씻어내어 하늘을 우러르네. 길은 언제나 바뀌어도 강물은 그대로라. 비로소 찾은 평화 손엔 하루에 흐르네.